2025년 3월 4일 화요일 7시 7분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내 개인적인 그 사정도 뭐 가끔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뭐 개인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하면은 뭐 해서 미안하지만은 근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석가모니가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뭐 태어나가지고 다시 환생하신 분이 있다고 대충 아는데, 그리고 이제 강정산이 이제 환생해서 다시 태어났다. 또는 뭐 진묵스님이 다시 환생해서 태어났다. 뭐 다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석가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진묵스님이 되었다가 다시 진묵스님이 다시 죽었다가 태어난 사람이 강정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뭐 여하튼 뭐 석가, 뭐 강정산, 또 이제 공자, 예수, 뭐 또 예수, 이런 분들이 한 대여섯 사람, 김일부 대성사, 그리고 이제 최수훈 대신사. 나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뭐 좀 이 세계를 탁 움직인 사람은 한 10사람도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분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편안하게 한 4-6사람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는 자기 뭐 개인 사정도 되겠지만은, 그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그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분들의 이야기라고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이제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뭐 나머지는 또 살아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한 뭐 몇 사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뭐 그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우리나라 국내 정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내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언급해 보겠고,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내 개인, 어제 아닌가, 오늘이 꼭 월요일 같아요. 월요일 같은데 감아보니까 월요일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래 3월 1일, 2일, 3일 뭐 연휴가 됐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일, 일요일, 뭐 공휴일은 일이 많으면은 바로 일합니다. 특근해 버립니다. 여기는 뭐 어떤 물건을 납기를 맞춰야 되면은 뭐 공휴일이고 뭐 일요일이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밤샘도 합니다. 내가 몇 번 겪었는데, 근데 뭐 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1, 2, 3일 날 내가 3일을 쉬었습니다. 쉬고 오니까 이렇게 뭐 손도 이렇게 다 났고, 발에도 막 이렇게 많이 아프던 것도 많이 났고 그렇습니다. 쉬니까 좋아요. 어제 쉬면서 어떤 곳을 이렇게 쭉 걸어서 한번 산책을 하는데 보니까 남자 머리 커트 하잖아요. 커트 이게 아주 싼 데는 5,000원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게 서면 저기 부전시장 그 옆에 보면은 전부 다 5,000원이에요. 아직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 구포시장에 보면은 거기도 5,000원 하다가 올랐어요. 오르고 조금 이렇게 조금 고급진데 이렇게 가면은 10,000원도 넘어요. 남성 머리 커트하는 데가 12,000원, 13,000원까지도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보통 뭐 8,000원, 9,000원 뭐 그래요. 대중이 없습니다. 그게 그마다
뭐 머리 컷해주는 곳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뭐 자기 마음에 들면은 뭐 거기 가고 또 주인이 달라는 대로 줘야죠. 그걸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길을 가는데 길에다가 뭐 글을 적어놨더라고. 뭐냐 자세히 보니까 남성 머리 카트 무료 이래 적어놨더라고. 무료. 세상에 무료가 있나 보니까 번듯한 거예요. 그냥 뭐 저게 어디냐 하니까 저게 부산 그 남포동 하면은 윤일로의 그 항구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데 그 허경영 시인님께서 한때는 그 노래를 많이 들려주었어요. 항구의 사랑. 둘이서 걸어가는 남포동의 밤거리 이제는 잊어야 하는 슬픔의 이한번 울어봐도 소용없고 붙잡아도 맺지 못할 항구의 사랑. 영희야 잘 있거라 영희야 잘 있거라. 이 항구의 사랑이 그 네온불 반짝이는 부산극장 간판에 그 부산극장 거기 부산극장 있는 데가 남포동이에요. 그 자갈치 시장 그게 남포동이거든요. 남포동에 자갈치가 있고 자갈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놈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극장 하니까 그 우리가 2022년 3구 대선 때 부산극장 앞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우리 후보님이 당선되도록 선거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신 그 이승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철현 그 사무처장님 그 한번 오셔가지고 그때 운동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지지자분들이 남포동에서 그 국가혁명당 그 33가지 공약 어제가 33대인데 어제 33가지 공약 안내서도 많이 돌리고 선거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부산극장 앞에서. 그 부산극장 그 옛날에 그 부산극장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제 큰 빌딩이 들어서 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 부산극장도 그 빌딩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마주 보는 데가 대형극장이고 대형극장도 옛날 대형극장은 이제 폐쇄하고 새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그 안에 또 롯데 시네마가 아니고 CGV인가 하나 그 영화관이 있어요. 그 옆 카브 틀면 제일 극장이고 그 뭐 남포동은 내 손바닥 아닙니까? 정말 손바닥입니다. 남포동 그 보면은 그 머리 이발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한 5, 6년, 7, 8년 전만 하더라도 5,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줄을 서요. 막 진짜 그 요즘 우리가 밖에 나가다 보면은 지하철도 타고 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정말 노인들이 많아요. 나도 원래 70인데 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분들이 정말 많아. 정말 저 실감을 해요. 정말 애들이 없고 꼬마 어린애들이 어린애 울음소리가 없고 노인들은 점점 많아져. 점점 많아진다고. 나도 70인데 내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면 아이고 어르신 하실 그런 분들이 진짜 뭐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5,000원 하니까 그 어디냐 하니까 그 왕자극장 하면 옛날 사람들 잘 알 거예요. 지금은 그 왕자극장도 없어지고 거기가 큰 오피스텔 건물이 하나 들었었는데 그 카브 깎는 데 보면은 남포동 지하철역에서 왕자극장 가려고 보면은 그 딱
도로 꺾는데 보면 그 이발소가 있어요. 거기가 5,000원 했어요. 5,000원 할 때 막 인산인해야 막 노인들이 막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머리 깎는 이 시간이 커트하는 시간이 3분에서 4분밖에 안 되더라고. 그때 5,000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자주 갔거든요. 그럼 팍팍팍 깎아줘요. 그냥 깎는데 뭐 5분 안 걸려요. 그냥 계속 사람들이 싸니까 거기도 그렇더라고. 근데 언젠데 보니까 6,000원, 7,000원, 8,000원, 지금 한 8,000원, 9,000원 할 거예요. 한 8,000원, 9,000원 정도 할 거예요. 뭐, 그들 오르니까 나 안 갔지. 그 구포시장 가면 5,000원 하는데 왜 그 비싼 데 가느냐고. 뭐, 머리 깎은 거는 똑같은데. 또 광거리가 똑같은 가격인데 왜 5,000원 하고 나는 뭐, 뻘뻘이처럼 부산에 막 잘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구포시장, 거기도 한때는 내가 자주 갔다고. 구포시장에도 구포시장 그 안에 국가혁명당 그 당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이승근 위원장님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당사 있기 전에도 내가 그 구포시장은 자주 갔고. 왜냐하니까 그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구포시장 거기가 덕천 로타리거든. 덕천 로타리에 우리 저녁으로 회식하러 많이 왔어요. 회식 자주 했습니다. 뭐 공무원들 뭐 정년퇴직할 그 무렵이 다 되면 어느 정도 봉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회식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구포시장은 환하지. 근데 그 이발소가 있잖아요. 거기 다 5,000원 하는데 말라고 그 가느냐고. 남포동에 거기는 안 갔지 이제 그뒤로부터. 그 뒤로 보니까 구포시장도 오르더라고. 물가가 오르니까 올라서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이래서 안 된다. 또 진짜 내가 이제 뭐 시사할 때는 많이 하지만은 또 같은 가격에 좀 돈을 아끼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아껴요. 좀 더 싸고 저렴하고 괜찮은 데로 또 찾는 거야. 구포시장이 오르니까. 내가 뭐 저기 그 강정상 그 믿을 때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는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강정산 믿는 모 단체에서 방송국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헌성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는 뭐 1, 2만 원 그래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확 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천도제 한번 지내면은 그 당시 내 퇴직금의 절반을 냈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냈어요. 그렇게, 낼 때는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말로 말하면은, 여기 내가 이제 국가혁명당 당사 이렇게, 당원이잖아. 그럼 요즘 보면 이제 아침으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계시는 하늘궁,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늘 계시거든.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축복 주시고, 또 상담하시고, 또 아침으로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와서 워낙 바쁘시니까 뭐 고향에도 갈 시간도 없어서 어머님 산소에도 안 간 지가 몇십 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찾아가니까 매일 찾아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죠. 말을 하다 보면 막 끊기는 수가 있고. 그래, 강정사를 믿을 때에, 그게 아침으로 이제 허경영 신님께 찾아가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딱 맨투맨식으로 어디다가 소속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뭐 택시 타고 하늘궁 가시는, 독고다이라 그래, 독고다이. 저게 뭐냐 하면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금 이제 대권을 한번 잡아보려고 끌떡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명태균 발목이 잡혀서 아마 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워낙 홍준표는 버꾸라지니까 살살 잘 피해 나가는데 아마 이번에 명태균 아마 녹취록이 계속 터진다고 지금.
터지면서 오세훈이 서울광역시장하고 대구광역시장, 홍준표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저게 아침으로 이제 독고다이, 홍준표라니까 독고다이가 생각나서 그랬는데, 그 독고다이식으로, 홍준표 별명이 독고다이라고, 독고다이식으로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늘궁 가시는, 자기 혼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니까 여럿이 가면은 내 같은 경우는 난 하루에 받아들여야 할 정보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섞이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식 같은 거는 요즘은 내가 이제 아주 절식을 하거든. 그런데 가면은 음식 같은 거 자꾸 권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자기 독고다이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성센터가 각 지역으로 다 있어요. 영성센터. 그러면은 영성센터에서 왔느냐, 어느 영성센터에서 이렇게 단체로 오잖아. 저기 관광버스로 이렇게 오면은 영성센터 단체, 영성센터를 만들려면은 그게 어느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걸 사거나, 사는 사람은 좀 드물지. 대체로 보면 전세예요. 전세 해가지고 전세만 있으면 되나? 그게 아니지. 소파도 놔야 되고, 블로이도 전시하려면 그게 뭐야, 깔아야 되잖아. 인테리어 같은 거 좀 하고, 텔레비도 하나 갖다 놓고 말이지. 인테리어 같은 거 해야 되잖아. 누가 오더라도 말이지,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할 것 같으면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 강좌라도 이제 볼 수 있도록 텔레비도 놔두고, 옆에 블로이도 놔두고, 블로수도 좀 놔두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 공간을 하려면은 돈을 내가지고 전세를 구하든지, 달세를 주든지,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은, 강정산도 마찬가지예요. 강정산 믿는 것을,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불교로 말하면 법당이 있어야 된다고. 법당. 절이나 법당이 있어야 되고, 기독교 예수 믿는 데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 그래서 아주 어떤 목사는 교회 이런 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대학교 어떤 광당을 빌려가지고 그걸 또 쓰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빌리거나 말랐던 간에 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강정사를 믿는 어떤 단체에서는 뭐라 그러나, 도장이라 그래요, 도장. 다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방석도 깔아야 되고, 내나 그래요. 강정산 말씀을 들으려면은 어떤 텔레비도 갖다 놔야 되고, 그거 할 때 돈이 오죽이나 많이 듭니까, 이게. 그런 거는 1, 20만원, 1, 200만원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얼마 냈다 내가 말하기는 좀 그랬는데, 1, 20만원, 1, 200만원은 껌값이에요. 그거는 내가지고 표도 없어요. 엄청 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과거에 좀 제법 했는데, 그래도 큰 돈 낼 때는 안 아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내가 영성센터 이야기하고 도장을 이야기했다고. 영성센터는 만드는데 돈이 제법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0만원, 1, 200만원 그 내는 내 차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많이 내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때 그런 거고, 그때는 이제 내가 공무원 생활이 좀 많이 한 20년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대출해가지고 이제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소소하게 드는 것은 단 10원이라도 적은 데 간단 말이야. 내가 이발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구포시장에도 이제 이발비가 오르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라. 이발해봐야 뻔하거든. 안 그래요? 뻔하다고. 똑같단 말이에요. 어디 가나 크게 잘해주고 크게 못해주는 게 없어요. 대충 보면 그지 누구 말대로 똑같아요. 실력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발을 하시는 분들 보통 10년 20년 일을 하신 분들이 하니까 척 보면은 다 알아서 잘 해줘요. 근데 점포동
부전시장에 또 가니까, 거기 또 내 자주 간다고. 그 부전시장에 또 가니까, 그거 5,000원이야. 남포동에도 5,000원에서 8,000원까지 오르는데, 구포시장도 5,000원에서 6,000원, 7,000원 오르는데, 부전시장 안에 그 이발소가 많이 있어요. 그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엄청 많아요. 그게 한 10개인가 이래 있어요. 10개 가까이 되나? 한 5개는 넘어요. 그냥 하여튼. 거기는 5,000원, 아마 지금도 5,000원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전시장에서는 내가 하진 않았지만, 그 무렵에 내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한 곳에 하고 있는데, 어제 한 곳에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료 남성 머리 카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봐라. 이거 뭐야, 이거. 진짠가, 가짠가. 아니, 그래, 머리 카트가 아무리 적어도 5,000원이야, 지금. 부산에서 제일 싼 데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5,000원이에요. 나머지는 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12,000원, 13,000원 뭐 이래요.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요. 뭐 A급이야. 그 아까 전에 말한 남포동 그 왕자극장 옆에 있는 거기는 도떼기 시장이에요. 막 보면은 막 사람도 벅적벅적하고 말이지, 막 안에 추접어요. 막 밑에 그 바닥에 머리카락이 막 투성이고 막 그래요. 그냥 추접고 좀 이렇게 막 그리고 빨리 5분, 3분, 5분 이래가지고 팍팍팍 빨리 내보내고 이런 데예요. 아주 추접한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무슨 호텔 호텔 커피숍 같은 그런 분위기야. 그런데 공짜라 그러더라고. 그래, 이거 왜 공짜인가? 왜 공짜인가? 어제 이제 갔어요. 가기 전에 이제 전화 예약을 하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이제 어제 같이 전화를 하기 전에 내가 11시쯤 가겠습니다 하니까, 오십시오 하더라고. 예, 웰컴, 환영, 이래. 그래, 11시 가니까,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해주더라고요. 해주고, 진짜 공짜야. 그래, 이거 내가 왜 공짜를 합니까? 무료를 합니까? 이러니까, 내가 사회 봉사를 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렇다면서 자기가 이제 이것을 이발 기술을 조금 이렇게 배우는 입장이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견습 대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괜찮잖아요. 완전 초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괜찮게 하더라고. 그분은 뭐 이발로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일이. 간판도 길리에 크게 적어놨더라고. 남성 무료 카트 이래져가지고. 11시부터 4시까지. 예, 그래요. 그리고 부산에 무료로 이발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니까 아까 전에 말한 그 부전시장. 그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영광도서 바로 그 뒤편에 보면은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그 부근에서 그래요. 일주일에 무슨 요일 정해가지고 시간 정하고, 그 시간에 그 날짜 그 시간에 가면은 노인들은 이제 무료로 이발을 해줘요. 내 아는 사람이 거기에 쭉 가요. 지하철 공짜니까 65세 이상 공짜잖아요. 우리 공짜 지하철 타고 공짜 이발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전시장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위치는 내 말하기는 좀 그렇는데, 거기도 아주 완전 고급 호텔의 레스토랑 같은 그런 분위기야. 그런데 공짜로 해주더라고. 그래, 어제 내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무료로 이렇게 머리 카트를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다. 강정산의 말씀인데, 지천하지 대사, 지는 안다 이 말이에요. 천하지 대사, 천하의 대세를 아는 사람에게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있다. 무엇이 있느냐? 천하에 생기 살 것이 있고, 암천하지 세자, 천하의 대세에 깜깜한 사람에게는 그걸 암천하지 글로 쓰면 좋겠는데, 신님처럼. 근데 그건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암은 깜깜하단 말이야. 캄캄하다고.
깜깜한다. 무엇에 대해서 깜깜하냐 하면은 천하지 대세의 캄캄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암천하지 세자라 그래요. 에게는 유천하지 사기다 이래요. 이 사자는 죽을 사자예요. 죽음만이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은 살고 모르는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허경영 신인님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 머리 이거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어. 그 정보는 그걸 내가 지나가면서 그걸 보았어. 이런 뭐 지나가면서 보니까 남성 커트 무료 11시부터 4시까지 그걸 톡 보고 찾아가니까 진짜 무료더라고. 그것을 어떤 정보를 알은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돈 주고 또 하겠지. 나는 그거 알았으니까 공짜야. 그건 그렇듯이 뭐 아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지금 현재는 그건 아주 소소한 정보지. 예? 돈 한 뭐 8,000원, 9,000원 아끼는 정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것은 뭐냐 허경영 신인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살 기운이 있는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죽을 기운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이에요. 허경영 신인님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요즘에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출퇴근 시간에 꼭 이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허경영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 모자 쓰고 꼭 다닙니다. 어디 가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내 같은 경우는 이제 허경영 전도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허경영 전도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멧돼지가 티 놓으면 되겠냐고. 너 어제 신인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말이지 저 먹고 하도 많이 처먹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 막 완전히 뭐 사람인지 도라모통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야. 그냥 뭐 콜라 뭐 햄버거 같은 거 막 산더미처럼 처먹고 말이지 완전히 뭐 몸이 도라모통이야. 그래서 비행기 안에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겨우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도 아니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허경영을 소개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 자기 체력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허경영 그것을 알리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특히 허경영 신임을 알리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어제 이제 신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뭐 지구에 있는 여자는 80억이니까 80억 가운데 약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예요. 대체로는 그렇다고.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확률적으로 그렇고 희한하게 그래 나와요. 특별하게 뭐 여자만 90% 남자만 10% 이런 나라 없어요. 남자 반 여자 반이라고. 그런데 지구에 40억 인구가 여자고 40억이 남자인데 그 나머지 40억 여자를 전부 다 돌처럼 보는 것이 결혼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말이지 뭐 아무 여자는 뭐 푹푹 찌르고 말이지 거기에 저 교도소 가면은 말이지 그 강간을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물총이라 그래요. 전마 저 제명이 뭐고 이러면 전마 저거 물총이다 그래요. 물총은 이렇게 강간했다 이 말이지. 이거 물총이라 그런다고. 그 아무 데나 가서 물총 찍찍찍 뿌리고 말이지 그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이 허경영을 알리면은 그 사람 되나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야 이 자식아 임마 니 임마 도덕적으로 임마 행위부터 바로해라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엄격한 도덕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나는 그 몸 관리를 요즘 좀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 20년 전에는 막 몸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이거 뭐 바지를 입으니까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지가 몸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바지 억지로 입은 모습을 보니까 막 보기가 싫어서 안 돼. 그리고 가만 보니까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바지를 못 버리고 못 입고 딴 바지 이제 인치 큰 거를 입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깨달아 가지고 말이지 이거 몸무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한 8kg에서 9kg 한 뺀 적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또 뭐 좀 신경 안 쓰니까 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경 써가지고 한 10kg 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내가 별 신경을 안 썼어요. 체력에 좀 이렇게 몸무게에 신경 안 쓰고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빨리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몸무게에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몸무게가 또 늘었어. 그래서 이것도 빼려고 해요. 2월 20일 날 비해서 어제 보니까 4kg 빼졌더라고. 이제 이게 내 목표가 한 10kg 정도 빼려고 해요. 앞으로 한 6kg만 더 뽑으면 되니까. 오늘 며칠이야? 오늘 3월 3일이니까 한 열흘 만에 4kg 뺐네요.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전 뭐냐면 먹는 것을 확 줄여버리면 돼요. 먹는 걸 확 줄여버리면. 빼는 방법이 나는 그렇습니다. 먹는 걸 확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막 극심한 노동을 막 하루 종일 막 하는 거예요. 한 석 달 하면은 그래 확 빠져버려요. 뭐 더 좋은 것은 저게 아마 상품으로 맡기면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다이어트 비결 이래가지고 남북 통일이 되고 이러면은 북한에 보면은 아오지 탄광이라든지 이제 수용소, 그 정치범 수용소들, 그러니까 그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죄가 크면은 사형을 시켜버리고 총살형 시키죠. 공개 처형하는데 조금 약한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수용소로 보내버려요. 그 수용소 보내가지고 이제 자기 딸이 이제 탈북했다 그러면 탈북하다가 잡혀가지고 오면은 공개 처형시키고 가족은 수용소 보내버린다고. 그런데 그 수용소 갔다 오면은 몸무게가 한 40kg 빠져요. 30kg에서 40kg. 완전 막 개조가 돼서 나온다고. 그런 데 가서 수용을 하면 돼요. 거기는 뭐냐 하니까 먹는 걸로 일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루 종일 해봐야 옥수수 알맹이 뭐 10알인가 20알인가 그거 주고 멀건 죽물 같은 거 하나 주고 그런 것으로 그래 돼요. 그리고 노동 강도는 엄청 세요. 그냥 스파르타 초스파르타식으로 그 강행을 하니까 몸무게 쑥쑥 빠집니다. 그냥. 그런 걸 아마 통일되고 난 이후에 살 찌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한 2, 3개월 딱 갔다 오면은 딱 완전 인류 변신이 돼서 놀 거예요. 그거 아마 상품으로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통일되고 난 이후에 극한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사람은 노는 거고, 안 그러면 내가 한 2달만 참아버리면은 여자도 날씬하게 되고 남자도 날씬하게 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상품하면은 안 되겠나 이 생각도 해봐요. 먹는 걸 줄이면 간단합니다.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지. 남한테 말이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 함부로 해가지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되느냐고. 허경영 신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99.999%가 말이지, 일반 사람들은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수레가 두 바퀴가 있잖아요.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인데 두 개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수레가 움직인다고. 그런데 오른쪽 바퀴는 정상인데 왼쪽 바퀴는 없다든지 있어도 빵꾸가 나가지고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수레 가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한쪽은 완전히 빵꾸야. 그 도덕심, 양심, 인간성 회복을 하는 공부, 자기 인격 완성 공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공부 출세. 이제 이러니까 이제 희한한 놈들이 이제 당선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무총리 한덕수가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는가? 그럼 대단하지. 와, 이렇게 하고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와 하는데 그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팔이 빈대 목이 하고 또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을 못 알아보잖아. 말세 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한심사단 말이야. 말세 성제에 하느님께 신인님께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불로유까지 줘가지고 이게 썩지 않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려줘도 못 깨닫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부인 한심사다. 세인 부지 한심사다 말이야. 세인 그 한덕수 같은 사람 하버드대 법대에서 하버드대에서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나 국무총리하고 고위직에 한 그런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 정모 교수 같은 사람들이 허경영 신임을 못 알아보니까 한심하단 말이에요. 자기 양심을 밝히는 공부와 병행을 해야 돼요. 거기 진짜 철인이고 현인이단 말이야. 이 세상 삼남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밝히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거하고 세상 공부도 병행을 해야 돼요. 양심을 밝히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막 그 속에 막 색수상 행식이 다 묻혀가지고 오늘 보니까 뭐 전직 대통령 부인이 그냥 막 뿐만 아니라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만족을 못하고 막 이렇게 또 허경영 신임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뭐 말이 끝이 없는데 오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모레 금요일에 3월 7일 날 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3일 전에 공포를 해야 되니까 오늘 또 헌법재판소에서 7일 날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아마 될 거예요. 되는데 뭐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10사람을 놓고 보면은 3사람은 극우에 속해요. 3사람은 또 극자에 속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6명이 중도층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중도층의 60%가 탄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탄핵되는 것은 확실한데 대체로 보면은 8대 0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슈 타로 세상 모든 이슈의 진실 뭐 이분 의견에 들어보면은 정형식 대법관하고 여성분인데 그 사람 여성 이름을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무슨 형자로 끝나더라고. 그 여성 하여튼 그 대법관 2사람은 탄핵을 기각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6대2로 아마 될 것 같다 그러는데 내 생각에도 아마 6대2로 탄핵이 될 것 같아요. 탄핵이 되면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홍준표하고 오세훈이는 명태균 그림자에 물려가지고 한동훈이도 명태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되기가 힘들어. 지금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오세훈, 한동훈, 뭐 유승민이, 안철수,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 지지율 다 해봐야 5%, 4%, 7%, 6%거든요. 그런 거 다 합쳐봐야 이재명이한테 안 돼요. 다 합쳐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3월 26일 날이 이제 앞으로 23일 뒤에 이재명이 이제 판결이 나오죠. 3월. 아이고, 멋이 떨어졌네. 내 생각에는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판사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아마 이재명이가 당선될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커요. 근데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허경영 신인님은 지금 현재 볼 때는 뭐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안 돼요. 그러나 또 이제 뭐 기적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그래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그거 모릅니다. 21대 대통령이 아마 허경영 신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이런 판이에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세계 황제로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고 새천지가 허경영 신임을 중심으로 해서 되는 것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동안에 일을 한 것이 바이든이 4년 동안 한 것보다 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론 마스크가 지금 도지라고 있어요. DOGE라 해가지고 정부 효율부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벌써 100조 원을 절감을 했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을 절감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미국 예산이 이제 불필요하게 도둑놈들이 많이 뽑아먹는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 때 자원외교 해가지고 조 단위로 뽑아먹었다고. 그거 이제 900조 원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 되시면 완전히 회수하죠. 회수해가지고 국민 배당으로 나눠주겠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미국도 7조 달러가 지금 쓰고 있는데 2조 달러를 줄이려고 한다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돈을 2조 달러면 2천조? 우리나라 예산 한 3배 정도를 절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이제 100조 원 정도를 절감한 거예요. 이제 USAID라고 USAID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나갔다고 나가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뽑아먹었다고 도둑놈들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특히 미국 예산에서 언론기관에 돈을 엄청 퍼부었어. 그래가지고 언론 보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나쁜 인간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것도 다 그런 연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여파가 우리 한국에서 좀 미쳐가지고 불로유에 대한 진실만 하나 그것만 하나 바로게만 보도만 해도 세상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번 대선이 다가오는데 윤석열 밤에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과연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허경영 신임께서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허경영 신임님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예산 다 합쳐봐야 700조가 안 되거든요. 700조 정도가 되는데 그 700조보다 10배, 20배 정도 되는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움직이잖아. 움직여도 크게 움직이지.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이렇게 지지한다는 사람이 말이지 남한테 가서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말 한마디로 진짜 3, 4, 1고를 해야 돼요. 어떤 자기가 무슨 어떤 모임을 만드는데 전세금을 크게 냈다거나 인테리어하는데 돈을 좀 많이 냈다거나 노가다를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공이 있다 하더라도 공이 한만 많아도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허경영 신인님을 전부 다 도둑놈, 사기꾼, 미친놈, 또라이 이제 진짜 그냥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알아보고 불로유를 알아보고 신인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말조심을 해야 되겠느냐고. 참 고마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지. 그래야지 자기가 무슨 어떤 사람이 있어요. 허경영 신인님이 네 여기에 귀신이 붙었네. 무슨 너 거기 암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자기가 뭔데 거기 자기가 귀신이 붙었니 암이 붙었니 이렇게 이런 말 하면 되는가 거기. 그리고 시건방지게 말이지 이래나 저래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누가 붙어 있겠느냐고. 다 도망가 버리지 그냥.
뭐 조심해야 돼. 말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건 생각에서 나오잖아. 생각은 뭐냐? 사인여천이란 말이야. 사람은 곧 하늘처럼 이렇게 아주 존귀한 사람을 이렇게 봐야 되지.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거기. 신인님을 따르는 점에 있어서는 좋지만은, 진짜 대가리에 벽에 한번 쳐박고 말이지, 참여를 해야 돼.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흑염룡.